안녕하세요. 느린 수학 교실 건쌤입니다. 비상고 1 수학 집합단원의 중단원 학습 점검 4번에서 8번까지 기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집합 A 원소 7, 8, 9, 10, 11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9와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집합이 서로서란 얘기는 집합 A, B에 대해서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뜻이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집합 A와 집합 B는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소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소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총 몇 개냐 하면은 우리는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2의 다섯째고 따라서 3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32개 중에서 이 9와 10의 원소가 없는 것을 찾아라 이런 거예요. 그것이 몇 개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집합 A에서 이 9와 10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 7, 8, 11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한다면 이 부분 집합에는 원소 9 또는 10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2의 이 원소의 개수 전체 5개인데 그중에서 이 2개를 제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의 세제곱 돼 가지고 이것은 8개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5번 두 집합 AB가 이렇게 집합 A가 주어져 있고 A 합집합 B도 주어져 있고 A 교집합 B도 주어져 있는데 이 집합들을 만족시키는 집합 B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A 집합이라고 하고요. 얘는 B 집합이라고 하세요. 자,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채워나가는 게 먼저 중요한가 하면은 이 교집합 부분을 채워나가세요. 교집합의 원소가 5와 9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5와 9라는 원소를 이렇게 채우고 그다음에 집합 A가 주어졌죠. 2, 5, 9가 원소라 그래요. 그러면은 집합 A에만 들어가는 이 부분은 원소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2, 5, 9가 집합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합집합, 즉 A와 B 집합을 통틀어서 원소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2, 4, 5, 7, 8, 9인데 지금 집합 A가 뭐 있는가 하면 2, 5, 9가 있죠. 그죠? 여기가 2, 5, 9가 있어요. 2, 5, 9가 있습니다. 저 교집합에 5, 9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B 집합에만 들어가는 원소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4, 7, 8에 안 적혀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4, 7,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은 우리는 2, 4, 5, 7, 8,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집합 B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집합 B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소 4, 5, 7, 8,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합 B는 원소를 4, 5, 7, 8, 9를 갖게 되겠네요. 6번 문제 보세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는 A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전체 집합 U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이 안에 A 합집합 B가 A란 얘기가 뭡니까? A란 집합이 있는데, 그렇죠? B와 합집합했는데 A가 된대요. 그러면은 이 안에 집합 B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다음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A 합집합 B가 A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 B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벤 다이그램으로 그려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틀렸죠. 그죠? 반대로 우리가 기억을 옳게 나타내려면은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기억은. 자,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는 B이다. A와 B의 교집합은 자, B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니은에 보면은 A 교집합 B는 B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게 옳은 말이고. 디귿 보겠습니다.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집합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부분집합 관계가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디귿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얼 보겠습니다.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요 B를 제외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리얼도 잘못됐습니다. 그럼 리얼을 옳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B에 대한 A의 차집합을 하면은 당연히 얘는 공집합이에요. 그렇죠? 여기 B가 있는데 A를 다 제외해 버리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B에 대한 A 차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세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굳이 벤 다이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더모로강 법칙을 이용하면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함께 해 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A에 대한 B의 차집합에 대해서 다시 C를 이렇게 차집합을 했죠. 그럼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우리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내면은 그렇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C의 차집합. 자, 그럼 이것을 다시 우리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내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교집합, 교집합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연산 법칙에서 이런 것이 있었죠. 결합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A 교집합 이렇게 결합 법칙에서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도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더블항 법칙을 써보세요. A 교집합 가로하고 이제 여집합을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 B하고 교집합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예. 이제 다시 얘를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A에 대한 B 집합 C의 차집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즉 A에 대한 B의 차집합에 대해서 집합 C의 차집합을 하면은 결국은 A에 대해서 B 합집합 C의 차집합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내는 것과 그다음 결합법칙, 드물어간 법칙 이런 것을 활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8번
어느 안전동아리 회원 120명 중에서 소방 안전 교육을 받는 회원이 83명, 심폐소생 교육을 받는 학생이 70명,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는 회원이 7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소방 안전 교육만 받는 회원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안전동아리 120명 중에서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방교육은 안전동아리의 부분 집합이죠. 그 다음에 심폐소생 교육을 받는 학생이 70명인데 이 심폐소생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안전동아리 어떻게 보면은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전체 집합이에요. 안전동아리 회원이라는 것이. 자, 안전동아리가 바로 전체 집합이 되고 그 부분 집합이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소방, 안전, 그다음 심폐소생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의 명수니까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면은 얘네들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0이다. 그다음 집합 A 소방 안전 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83명이다. 심폐소생 교육을 받는 학생이 70명이다. 그러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70이다. 70명이다. 70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는데요. 전체에서 A 교육도 안 받고 B 교육도 안 받아요. 이 말은 우리는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은 얘네들은 결국은 A 합집합 B, A 또는 B를 전혀 받지 않아. 여집합이죠, 이거는. 이 얘기입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7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호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때에 소방 안전 교육만 받는 학생은 몇 명이니? 이런 얘기입니다. 소방 안전 교육은 A잖아요. 그죠?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A 중에서 그죠? B 이 원소 즉 심폐소생 교육을 받는 학생을 제외하라 이거예요. A에만 있는 학생이니까 그죠? 소방 안전 교육만 받는 학생. 이 학생 수가 몇 명이니 얘를 구해 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 구하고자 하는 것, 이거 무엇을 알아야지 구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명확하게 해두고 문제 조건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를 구하라는 건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집합 A의 원소 중에서요. 누구를 빼라는 거예요. 그렇죠.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빼야 됩니다. 비집합의 원소를 전체 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차집합이라는 것은 A 원소 중에서 B가 아닌 원소를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A 원소 중에서 어, A와 B가 공통으로 있는 원소를 제외하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A에 대한 B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 원소의 개수에서 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우리 A의 원소는 이렇게 83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교집합의 원소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이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집합 A 원소 알고 집합 B의 원소 알아요. 그다음에 이 교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럼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그죠? 합집합의 원소의 구호를 알면은 원소의 개수를 알면은 교집합도 구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빼기 하기를 우리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는 것이 A 교집합 B고 그다음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죠. 그죠? 근데
이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체 집합 원소 개수가 120 인데 그중에서 이 합집합의 여집합의 개수가 7 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20 에서 7을 빼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A 합집합 B의 원소를 알고 싶으면은 음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누굴 뺀다고요? 그렇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면 돼요. 120-7 그러니까 113이 되네요. 그죠? 여기가 113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인지 한번 여기다가 구해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는 83 더하기 70이니까 얘는 153이 되겠죠. 그죠? 얘를 이항했어요. 이항해 오면은 마이너스 113이 되고요. 결국은 얘가 4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40임을 알았어요. 83-40 해서 우리는 43명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소방 안전교육만 받는 회원 수는 43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 4, 5, 6, 7, 8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전 문제 9번과 10번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